북한에는 진짜 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제일 최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전이 진짜 북한에는 먹힐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있으면 비대칭이에요. 우리 한국에 제일 위협이 되는 거는 북한 핵입니다. 반대로 북한 정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북한이 70년 동안 그 정권을 유지했었던 것은 주민들에게 심리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동했던 이유가 머리가 무너지면 체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하는 김정은이 바로 한국의 심리전을 핵보다 더 무서운 비대칭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남북의 심리전. 그 첫 번째 전쟁 바로 종이폭탄 전쟁입니다. 그래요. 사실 뭐 최근까지 뭐 이제 삐라 발견하면 경찰서 안 가잖아요. SNS에 올리고 막 인증까지 할 정도니까. 근데 지금 자꾸 삐라 하고 아까 우리 또 허 작가께서는 또 북한에서도 이게 삐라가 표준어다 문화어라고 하죠. 뭐예요? 삐라가? 삐라가 종민 씨, 예. 뭐 대북 전문가가 되셨는데 삐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럴 줄 알고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 비리거든요. 비리? 이게 전단지라는 뜻인데 이게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비루. 비루 맥주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 발음을 비루 이러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삐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 삐라, BIL 이걸 무시하면 또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 삐라 하나 때문에 정말 아까운 빌딩 건물 하나가 폭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몇 년이나 됐나? 건물까지? 2020년 6월 16일.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아, 나 저 표정 너무 싫어. 인간 쓰레기들이 10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삐라살포 노름을 벌리려 하고 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 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감히 어째버리는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양강도, 남포시, 나선시, 개성시 청년 학생들도 멸족의 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알게 되겠다. 진짜 왜 이러는 건지를 자세히 궁금해하고 찾아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최고 저놈을 본 것입니다. 이번에 못다 대고 감히 다른 거라만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해를 정대로 바꿔주고 왜 최고 전업을 모독한 불안당들의 대가를 통해 신변의 불변함을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군사분계는 적들 조절만 멀지 않습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폭탄 세례 아니자. 정말 우리 돌격대원들 의아각합니다. 의아각합니다. 삐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이 삐라에는 사실은 남한의 진실을 사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조작된 역사라거나 아니면 남과 북의 생활 차이가 반대다 우리가 와서 봤더니 이런 거.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비교 의식과 교정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이 삐라에 1달러짜리도 함께 넣어서 보내고 북한 당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류, 드라마, 노래 담아서 SD 카드에도 꽤나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니까 그래서 저렇게 싫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1달러가 북한 암시장에서 이걸 거래를 하면 쌀 1kg를 살 수 있는 쌀 1kg? 네, 쌀 1kg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너도 나도 주우려고 하고 근데 이걸 줍다 보면 북한의 그 화폐라든지 경제라든지 북한 건 아예 죽는 거죠. 요즘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USB라는 게 실은 작아봤자 이만큼, 요만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D 카드 되게 작은 거, 그렇죠. 진짜 휴대폰에 요만한 거. 끼울 그거를 1000개 정도 모아놓으면 남자 주먹 크기만큼 요만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경지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그걸 폭탄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럼 이 물건들을 어쨌거나 북한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날리는 원리가 좀 궁금한데요. 에드벌론인데 아 그 미사일 같은 거? 커다란 뭐 저희 핫도그 모양의 중앙 원통형의 이제 에드벌론이고 높이가 12m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와이어에다 그 산성 용액을 발라놓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식이 되면서 끊어지면은 여기 달려있던 전단지가 이제 하늘에서 확 살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시간을 조절했기 때문에 빨리 끊어지면 1시간, 더 멀리 날아가서 3시간, 5시간. 그럼 심지어는 이제 평양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 과거에 국방부에서 심전단에서 보냈으니까 이때는 평양 이남까지 쭉 커버가 됐어요. 평양 이남까지. 예. 근데 지금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는 과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평양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올해 5월 평양에서 대량의 삐라들이 발견됐다고 한국 언론에 보도됐는데 김정은 시대는 끝났다. 김정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북한에서 쓰는 일반 종이 재질로 만든 삐라도 많이 떨어졌다 평양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내부에서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 당국한테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거의부 뭐 경찰 싹 다 나서서 조사한다. 엄청 힘들어. 아니 반란군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하 조직이 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북한 혁명의 심장부에서 삐라가 날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건 양이라기보다 단 한 장이 날렸어도 특대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찍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프린터들은 사진업자까지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관 단위에 있는 프린터까지도 사용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단 한 장의 전단지를 찍어낸다고 해도 이것이 오지간한 목숨과 가문의 운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둘째, 양이 좀 오지간히 있었다라고 하면 중국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 경로를 통해서 숱한 장사품들 속에 이제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경우에도 이것을 발포하기가 살포하기가 오지간해서는 평양에서 삐라가 부러졌잖아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뿌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데 아까 종이 질이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다 왜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염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김성윤 대표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기 자기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걸 방송을 하지를 마. 시청자가 알아야지. 아니 다쳐요, 이분들 다칠 수 있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남북 체제를 위협하는 종이 폭탄. 휴전선을 오가고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적의 마음을 겨냥하는 남북의 심리전. 그 두 번째 전쟁은 들으면 죽는다. 공포의 소음 전쟁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식량난과 생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이 돼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있는 현실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목이 뚝히면서 잠도 못 자고 앞날에 말이야. 아 이건 진짜 이런 대면약자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방송을 확률한 확성기만 지금 남아 있어요. 방송이 중단됐다가 그 재개가 됐거든요. 방송이. 왜냐면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대 도발하는 바람에 저희가 됐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안 하다가 했잖아요.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군인 4명, 민간인 15명이 탈북자가 나왔어요. 안 실제 하다가 데이터입니다. 하니까. 예. 박성기. 예. 박성기 방송이.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면은 북한 병사들은 자유대안에 대한 동정심이 스스로 나오게 되고 기술하게 되고 자기 조직 내도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심리전이 중요해요. DMZ에서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날씨 얘기. 일기. 날씨는 방송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전광판으로 나간 거예요. 정강환이 우리가 보는 영상이 아니라 글씨예요? 아니면 영상이에요? 크기가 하나가 이거만 합니다. 오. 한 글자가. 재밌다. 한 글자가. 재밌다. 진짜 보이겠다. 이만한 게 6개가 있어요. 우와. 6개 글자로 주간에는 3km 정도는 보여요. 라이터 켜줘도. 야간에는 10km 이상 보여요. 글씨가. 밤에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오전에 비. 이거만 딱 붙여요. 근데 만약에 오전에 비가 왔다. 비가 오네? 그 정도로 이게 뭔가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죠. 아 정말요? 중요하니까. 특히 날씨 같은 거는 조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엄청나요. 바다의 물결이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 예, 북한에서는 어떤 정보도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믿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군과 정보 당국에서도 이 날씨 뉴스를 전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고 해요.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매개로 해서 우리 방송을 신뢰하고 한국에 넘어오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전광판에 더 좋은 효과가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뭐냐면요. 내가 기순을 내야겠다.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남쪽으로 가려는데 뭐가 보여? 근데 등대가 보이는 등대가 거야. 되는 거구나. 야. 밤에 10km 뒤에 있는 불빛도 보이니까 등대 역할을 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의 영역에서 한번 한국을 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지. 그러면 요명이 트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암흑천지에서 휴전선 너머를 보면 산불 나지 않았나? 그다음 언 휴전선에 전등화를 쫙 켜놨어. 그런데 우리는 새까매. 등잔 기름도 얻기 힘들어서 조금 책 보려면 콧구멍 새까만데 엄마가 때려. 공부 무슨 공부냐. 뭐라. 조금 잘 사는 집이 태양 비판으로 충전해서 전기를 벌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자야 돼. 오죽했으면 저기 이제 북한에서 일산 자유로 구정 꺼달라고. 네, 맞아요. 아니 설마 거기서 보인다고? 보여요. 잘 보여가지고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 보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멀리서 그 차들이 지나다니고 보인대요. 자기는 부대에 있으면서 10년 있으면서 차 10대를 보기가 힘든데 저기는 매일 수백 대가 지나가니까 남조선은 얼마나 잘 사면 저렇게 차들이 저렇게 수태반이 지나가니 이것만 봐도 군인들이 되게 동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날씨가 이렇게 좀 먹히면은 아니면 그러면 이 전광판에다가 먹방이나 지금 유행하잖아요. 먹방 이런 거. 먹방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냐라고 했을 때 제일 1위가 드라마였대요. 그리고 2위로 나온 것이 2위 궁금해요. K-팝. K-팝. 그리고 3위가 바로 라디오. 결국 1, 2위는 되게 자발적인 거네. 네, 네. 그리고 라디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위가 라디오. 저희 때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고 또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알게 됐다게 되면 요즘의 사람들은 차라리 드라마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무나도 화려하니까 저게 정말 실제일까? 차라리 일반인들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나온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가져다 달라. 해서 들어간 게 6시 내 고향 예, 이런 같은 정말 리얼. 근데 그런 거를 은근히 북한 사람들이 그걸 환호한다는 농촌이니까. 거예요. 왜냐면 농촌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눈이 화따닥 뒤집어지는 게 농촌이라 하게 되면 북한은 정말 못 사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아라 씨도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안 살았을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사는 어깨가 아닌데. 설공주야. 네, 근데 저도 탈북하면서 그 농촌에 가게 되면 세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 새틀을 먹어요. 근데
남한의 시골 사람들은 뭘 먹냐 했더니 하얀 이 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가 하면 반찬이 진수성찬이야. 근데 시골 사람들이 하나같이 트랙터하고 자가용 승용차가 다 있더라고요. 시장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가 아니다. 시골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니 도시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드라마의 모습은 진짜구나. 6시 내 고향이 최고네. 나 이거 너무 의외인데? 6시 내 고향이요? 근데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신 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 그렇죠. 명동 보여주는 거는 너무 외계. 뭔가 이게 꾸며진 것 같고. Democracy is a fragile thing, more fragile than you want to believe.